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우리가 언급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그리고 지방을 간단하게 언급했었죠.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는 단위체가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로, 그쵸? 에너지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단백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질 때 종류와 개수 그리고 배열 순서에 따라서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성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바뀐다고 그랬죠. 어떻게 3차원 구조가 되는지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원만 모양이 되어야지 산소가 잘 붙는데 걔네가 난 모양으로 아미노산 하나만 바뀌어도 난 모양으로 생기게 되고 산소를 붙이는 역할을 잘 못하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핵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핵산은 RNA와 DNA가 있다. 이것들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부가닥이 나선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냐 또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DNA냐 RNA냐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역할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는 간단하게 핵과 핵막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염색사, DNA로 이루어진 염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세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세포와 그 세포의 소기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세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세포를 관찰하는 탐구를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관찰하는 탐구를 해보지 않았다고 해도 영상이나 책으로 본 적은 있었겠죠. 그쵸?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단위이다. 여러분의 몸은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기관들 모두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세포는 물질 대사를 하고 생장 및 생식을 하는 기능적인 단위이다. 여기서 물질 대사라는 말이 나오죠. 물질 대사라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자세하게 배우게 될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들을 모아서 물질 대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호흡, 광합성 이런 것들 배웠죠. 그런 것들도 다 물질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하고 생장 또는 생식, 그러니까 생장은 자라나는 걸 생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식, 자손을 만드는 거, 그치? 생장이나 생식은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세포가 분열하는 거. 그때도 세포의 단위에서 분열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단위이기도 하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세포를 한번 들여다보자면 세포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다면 이 모습을 관찰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거는 식물세포죠. 식물세포에서 여기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핵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이렇게 각지게 있는 아이들이 바로 세포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나뭇잎, 식물의 잎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입술 모양의 공변세포를 찍은 거네요. 그 다음에 동물세포에서는 여기 보시면 신경세포와 상피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상피세포는 피부 표면의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물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벽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핵이 또렷하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신경세포. 우리 몸에 신경을 자극을 전달해주는 그 신경세포인데 길이가 2m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양이 되게 다양하죠. 대부분의 세포는 매우 작아요. 그런데 세포가 구성하는 몸의 부위에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간에 있냐, 신경이냐, 아니면
피부 표면에 있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그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 내부에 있는 기관들을 바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 내에서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소기관은 여기 있는 핵이었죠. 핵과 핵막, 그러니까 핵이 있을 때 여기 겉에 막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막을 핵막이라고 하고 이 내부에는 염색사들이 들어있다고 했었죠. DNA들, 그쵸?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구멍이 뽕뽕뽕 뚫린 거 보여요? 여기 있는 구멍은 핵공, 그러니까 구멍. 핵에 있는 구멍, 핵공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DNA가 밖으로 나오진 않는다고 했죠? DNA가 아니라 DNA를 복제뜬 RNA가 바깥으로 나올 때 지나오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이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는데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똑같은 구조가 몇 개 있거든? 이건 지금 동물세포고요. 이거는 식물세포잖아? 그쵸? 근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공통적으로 있는 구조가 있어. 첫 번째로 핵. 동물세포에도 있고 식물세포에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곱창처럼 생긴 꼬불꼬불한 애가 있죠? 얘도 공통적으로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동글동글한 점같이 생긴 애 있죠? 점. 이 점같이 생긴 애들도 공통적으로 있네요. 동물세포, 식물세포. 그 다음에 여기 소세지처럼 생긴 얘. 지렁이처럼 생기기도 했고 소세지처럼 생기기도 한 얘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이거 있죠? 얘.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지렁이는 아니고 얘도 곱창2? 작은 곱창 정도 되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애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전을 쌓아놓은 것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쵸? 동전을 쌓아놓은 것 같은 모양의 소기관은 식물에만 존재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막, 세포 겉을 싸고 있는 막이 존재해요. 동물세포에도 식물세포에도 모두 다 존재하네요. 그럼 여기 식물세포에는 껍데기 같은 애가 있네. 딱딱해 보여, 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물주머니 같은 애가 있어. 얘네들의 각각의 이름을 이제 알아볼 거고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요.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세포라는 기관을 배우면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얘네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 세포의 세포 그 작은 곳에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있다는 것은 얘네들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포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기관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암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 링크를 붙여줄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 바깥을 구분하죠. 그쵸? 그 다음에 세포의 내부의 핵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을 다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는 핵이 있고 그 핵 안에는 DNA가 들어있다고 했죠. 이렇게 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하죠.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 내에 핵막이 없이 DNA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구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원핵세포라고 불렀죠. 그러면 세포 소기관은 무슨 일을 할까요?
얘네들은 세포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핵 같은 경우는 세포 내에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의 대장 같은 역할을 하죠.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든 설계도가 들어있는 곳이 바로 이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염색사가 막 흩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포 분열을 할 때, 중학교 때, 그때는 이런 모양의 염색체로 보인다고 알고 있죠.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바로 여기. 이 점점점이 있는 요 아이. 되게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되게 작아요. 그리고 눈에도 잘 안 띄는데 얘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다. 단백질 합성? 우리가 아미노산이라는 애들이 세포 내에 있다면 걔네들을 단백질로 합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리보솜이에요. 그러면 이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해서 길쭉한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쵸? 그래서 리보솜의 별명은 단백질 공장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공장이라고 하면 리보솜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보솜은 이렇게 세포질에 둥둥둥 떠다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기관, 이 곱창같이 생긴 기관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곱창 같은 애들을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는 작은 주머니, 그러니까 소포체라고 하는데 여기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고요.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은 소포체가 있어요.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를 거칠거칠하다고 해서 거친 소포체, 리보솜이 안 붙어있는 소포체는 매끈한 소포체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라는 것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잖아. 맞아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해서 그 단백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 공장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 리보솜이라고 한다면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 단백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은 소포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단백질들은 이렇게 주머니가 돼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 소포체의 막은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막으로 된 구조들은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이렇게 싸고 나와. 이 작은 주머니를 소낭, 작은 주머니를 소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낭으로 쌓여서 여기를 이동해요. 여기 보면 여기 골지바디라고 써있죠. 이거 골지체거든요. 골지체로 이동을 하는데 이 골지체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골지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봐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단백질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있을 때는 특정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3차원 입체 구조를 가져야지 뭔가 특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지. 맞아요? 이렇게 3차원 입체 구조로 꼬아주고 필요한 물질들을 붙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얘네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변형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골지체, 골지바디라고 할 수 있어요. 딱 적절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여기에 당이나 지방 같은 걸 붙여서 얘네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지금까지 세포가 어떤 역할,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는 것을 영상으로 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중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뭔가 쓸모 있게 만드는 것까지의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왜냐면은 우리 몸이 뭔가 일을 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 단백질들을 쓸모 있는 모양 형태로 합성해서 만드는 게 세포에서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인지 한번 볼게, 얘들아. 우선은 여기 봐봐. 세포 소기관에서는 세포 안에 물질을 합성하고 그러니까 이 물질은 단백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지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먼저 봤어요. 보시면 물질을 합성하는 그것과 관련된 세포소기관은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가 있다라고 했죠. 처음에 선생님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동그란 애가 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점점 있는 애들. 아까 그 영상에서 봤죠. 이 점점점점 있는 애들이 이렇게 곱창 같은 애에 붙어 있기도 하고 여기 세포질. 여기 세포 속에 둥둥둥 떠다니기도 하잖아. 그치? 이런 애들을 리보솜이라고 합니다. 리보솜은요? 아까 뭐라고요? 단백질 공장. 단백질을 펩타이드 결합시켜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니야.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서? 소포체 안에서. 그럼 여기 밖에서는 안 해요? 밖에서도 해요. 밖에서도 하긴 하는데 여기 소포체 안에서 주로 뭔가 역할을 하는 애들은 주로 소포체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포체 안에서 만들어지고요. 이 소포체는요.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있는 거친 소포체가 있고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은 소포체가 또 있다고 했죠. 매끈한 소포체가 있는데요. 매끈한 소포체는 주로 단백질이 아니라 지질 성분을 합성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단백질 합성했다고 하면 그 단백질이 쓸모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지? 골지체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머니처럼 뽕 하고 떨어져서 골지체로 이동했죠. 그거를 소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한다. 그럼 골지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죠? 쓸모 있는 구조로 바꿔줬어. 그 다음에 당을 붙여주기도 했고 지질도 붙여주기도 했어. 한번 볼게요. 우선은 핵은 세포에서 가장 큰 소기관이었는데 세포에 한 개씩 들어있죠. 대장 역할을 하고 그 안에 모든 설계도가 들어있었어.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게 DNA였지. 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핵에는 DNA가 들어있다. 그쵸? DNA는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그 유전 정보는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생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DNA는요,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하는 행동들의 절반은 엄마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지. 맞아? 그 다음에 리보솜은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한다.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해주는 펩타이드 결합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리보솜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포체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어. 핵과 이 세포질 사이에 이렇게 펼쳐져 있지. 그리고 단백질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가 되는 것이 이 거친 소포체라고 했습니다.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거친 소포체, 그쵸? 그다음 지질을 만드는 건 매끈한 소포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지바디였죠, 아까.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해. 내가 쓸모있는 애로 만들어서 적절한 장소로 운반해. 예를 들어서 내 몸에서 이 세포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야. 그러면은 인슐린에 필요한 단백질을 쭉 리보솜에서 합성하겠지. 그 다음에 소포체를 타고 가. 그 다음 골지체에서 쓸모 있는 형태로 모양을 바꿔준 다음에 세포 바깥으로 뿅 하고 배출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내 몸에 필요한 효소, 호르몬 이런 단백질들을 만드는 과정이 다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에서. 그쵸? 이번에는 세포에서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소기관.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는 소기관을 소개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소세지나 지렁이처럼 생긴 애가 있다고 했었지. 얘는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다고 했어. 얘를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마카롱처럼 이 마카롱이 쌓여있는 것처럼 생긴 애가 있거든. 얘를
엽록체라고 하는데 이 엽록체는 어디에만 있니? 식물세포에만 있어요. 이거 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모두에 존재하는 기관이고요. 그쵸? 발전기관이라고 써있죠.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에너지는요,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먹으면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잖아. 그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이 미토콘드리아고, 에너지의 형태는 ATP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물질대사라는 것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물질대사 파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 호흡과 강합성인데, 그쵸? 우리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중학교 때 호흡이라고 배웠잖아요. 그게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에너지의 형태는 ATP라는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이제 물질대사 파트에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렁이 같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렇죠? 이때 형태는 ATP라는 분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근육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세포라면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많이 존재해요. 식물세포와 같은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명체들은 엽록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광합성, 그치? 이렇게 식물세포에는 여기 보시면 아까 마카롱을 쌓아놓은 것 같은 모양의 엽록체가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이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거죠. 세포에서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그치? 여기에서는 물질대사의 파트와 연결이 되니까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이때 사용된 소기관으로서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엽록체는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기네.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마카롱처럼 생기네. 여기 보시면 엽록체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모형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동그란 애 동전을 쌓아놓은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긴 소기관이 있다. 이러면은 엽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한다. 이건 뒤에서 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근육세포와 같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에 많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 형태는 ATP 형태라고 했죠. ATP 형태. ATP라는 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세포 호흡을 하는 기관은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게 세포 호흡이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세포호흡의 정의가 산소와 영양분을 이용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세포호흡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렁이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모형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기능을 담당하는 소기관이라고 했는데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주머니처럼 생긴 애가 있죠. 물주머니처럼 생긴 애. 얘를 액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이렇게 겉에 싸고 있는 벽. 얘는 세포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이 막이 있죠. 아까 처음에 세포막은 나왔어요. 세포막은 세포와 세포가 바깥을 구분해주는 경계. 그렇죠? 세포막은 다음 생명과학 시간 중에 1시간 내내 배우게 될 거예요. 세포막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원리로 역할을 하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때 친수성과 소수성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포벽.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들, 그러니까 포도당이 어떤 모양으로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사슬형으로 결합했을 때 셀룰로스가 된다고 했죠. 그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것이 세포벽인데 여러분들이 언제 세포벽을 볼 수 있냐면 배추를 먹을 때요. 배추를 이 가운데 이 심 같은 애 있지. 얘를 쫙 자르면 어떻게 돼? 뽀각하고 부서지죠. 그게 세포벽이 터지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식물세포에는 사람의 살은 눌러도 얘들아 뽀각하고 부서지지 않지. 왜냐면 세포벽이 없거든. 근데 나뭇잎 같은 거 누르면 어떻게 돼? 뽀각하고 부서지지. 세포벽이 터지는 소리야. 그러면 왜 동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없는데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동물세포는요, 뼈대라는 그런 가운데 지지대가 있어. 그치? 뼈가 없으면 이 모양이 유지가 잘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식물세포는 뼈라는 게 없어. 그치? 그럼 그 세포의 그 생명체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걔네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틀이 필요하겠지. 그 틀이 바로 세포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와 세포박의 경계를 나누는 세포막은 그대로 있는데 그 바깥에 걔네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세포벽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얘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액포라는 것은 물주머니처럼 생겼는데 여기에는 식물세포의 쓰레기통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물질을 동물세포는 배설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잖아. 근데 식물세포는 액포라는 요 주머니에 모아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얘들아, 봐봐. 세포벽은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두껍고 단단한 막으로 식물세포에만 있다. 세포벽은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 안쪽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액포는 주로 식물세포에서 발달하며 물과 양분 그리고 노폐물들을 저장한다. 잠깐만 이것도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세포벽이라는 구조가 있죠. 여기 세포막이라는 구조는 따로 있고 세포벽이 그걸 싸고 있어요. 세포벽이 있다고 해서 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의 단위이다. 생명활동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세포 안에서 에너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 호르몬 그런 단백질도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조차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능적인 단위죠. 그 다음 세포 소기관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중앙에 핵이 있었어요. 그 핵 안에는 DNA가 들어있었고 모든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 모든 설계도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리보솜은 단백질 공장,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시켜서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단백질 합성하는 기관이었고요. 그 다음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다른 부위로 운반하거나 보통 골지체로 가죠. 그 다음에 지질을 만드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변형하고 지질을 붙이고 당을 붙이고 해가지고 적절한 장소,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었고 그럼 세포막은 세포와 세포 밖을 구분시켜주는 세포소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포와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각각의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맞죠? 세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갈 내용도 다 그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쵸? 우선은 세포 내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하고 변형시켜서 쓰임새가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쵸?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영양분을 생산하기도 해요. 그쵸? 이런 것들을 뒤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세포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쵸? 앞으로 우리가 기말고사 전에 배워야 될 내용은 그게 다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제가 좀 적어요. 어제 과제가 너무 많아서 미안한 마음에 선생님 과제를 조금 적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